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평화를 말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방송에서 그 세계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요 두 가지 전쟁을 주로 보면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를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등등 이런 현상들이 미국의 일극 체제로 운영되었던 이 세계 질서가 다극 체제로 급격하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팔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먼저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요충지 바흐무트 여기를 음,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패전이 임박했다. 뭐 패전이 기정사실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무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미사일까지 뭐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다 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도 최근 몇 주 전에요. 몇 조 원의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가요? 그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원조한 무기를 가지고 막강한 러시아군과 대결한 게 지금 3년째 들어가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의 힘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원조에서 오는데 그 원조가 장래가 별로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미국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올해 있는데 미국도 공화당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데 미국이 관여하는 것도 다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화당입니다. 민주당도 거기에 영향을 입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는 미국 국내적인 정치적인 제약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승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또 소련이 승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소련의 지배랄까 그 연방 국가 같은 데 우크라이나가 한 국가로 종속하는 그렇게 러시아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 나토입니다. 나토 지금 30몇 나라가 있는데 나토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 한 국가 한 국가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들이 각 나라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공동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나토의 군사적인 동맹 같은 것을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자기 국가의 덕이 되는 한 또 그런 조건으로서 나토에 대한 나토의 외교 정책이 납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 같은 것도 나타나고 하니까 한 나라 중심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분산하는 그런 국제 질서라고 하는데 저는 무국제 질서 그러니까 다 파괴되고 개인적인 나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도 어떤 밀리터리 블락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 게 아니고
각 나라를 개별적으로 미국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하는데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또 분리해서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기존의 동맹 질서는 다 해체될 거라고 분석하시는 거네요. 일치된다. 그 대신에 음. 국가의 안보 정책만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안보 정책이 살아남고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로 예, 질서가 예, 형성되는 방식으로. 네. 예, 예. 그 군사 동맹 질서가 파기된다는 거는 흥미롭네요. 그래서 나토 얘기가 제일 있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나토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오커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 체계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어, 다 해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브릭스라고 새로운 어, 시- 조직이 나오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희망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음, 그것도 하나의 안보 조직이 아니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 말하자면 EU에 상응되는 그런 조직이지 군사적인 그렇죠. 안보적인 능력은 또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브릭스입니다. 그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황은 지금은 터키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평화 협상을 중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형식이 평화협정 체결 방식으로 정리가 될지 아니면 완전 뭐 항복과 같은 패전으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본 우크라이나가 패전하게 돼 있다. 러시아가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그래, 우크라이나 전황이 우크라이나 패전으로 가고 있는데 왜 프랑스, 독일은 거금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원하는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고 그 지금은 해외 원조라는 것은 주로 미국이고 프랑스도 있지만은 무기 팔아먹기 위한 수단입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유지하는데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어쨌든 군산 복합체 이익 차원에서 그 지원 정책을 편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건가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들이 예, 도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뭐 유럽 전반이 그렇습니다만 독일마저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그 패전이 확정된 전쟁에다가 이렇게 수조 원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현 집권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오히려 더 위기를 자초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예, 각각 나라들이 자기의 정통성이 이제 다 무너지고 냉전 때 그때 정통성은 이념 중심으로 정통성이 있는 거죠. 지금 나토도 이념 빼놓으면 정통성이 없지요. 그러나 이념으로서는 정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정통성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찾아야지 군사적인 동맹관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바이든 정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서라도 어쨌든 대선 때까지만 버텨 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정책. 우크라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냉전 때 정책의 계속입니다. 냉전은 이미 끝나고 또 미국 혼자 패권을 쥐고 있다가 그것도 끝나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은 냉전 때의 냉전 때의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 때 이념이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지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어,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외교 정책에도 그렇고 더 지속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 분쟁 뭐 오래됐지만 최근의 전쟁 양상은 좀 이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세계 여론이 180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미국만 한패인 것 같고 나머지 세계는 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두 개의 국가로는 지지하는 그런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전과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각 나라, 팔레스티니안의 이 나라들도 그 무슬림 나라들도 각각 나라의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이슬람교는 교파가 다르고 종교적인 차이점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팔레스티니안 국가들이 그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결속을 하는데 그게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군산복합체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전쟁 상태를 방불하는 그러한 현상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이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중국은 군사적인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한 중국이 관계를 하더라도 아랍 국가들이 중국을 추종해서 중국의 패권에 인력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네. 자, 미국의 처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요. 미국이 직접 전쟁을 치른 나라, 그리고 직접 지원한 나라 모두 패전이나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 양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소위 미국이 하는 식의 경제 정책이 맞지 않지요. 현실하고 동떨어져가 있지요. 맞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사회라고 프리덤, 데모크리시 그걸 가지고 나옵니까? 그거 가지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는 바이든이 대통령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변화가 생기죠. 네. 그 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 다음에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서 변화, 미국 위상의 약화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주제인가요? 예, 주한미군 철수뿐만 아니고 독일에 있는 미군, 중동에 있는 미군, 미군이 지금 세계 70 몇 나라에 지금 다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전부 다 미국으로 돌아오든지 또 다른 곳으로 또 가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음,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위상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군 자체의 변화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과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은 저 생각에는 미군 철수가 전쟁하고는 관계없이 경제적인 타산에 의해서 미군 철수를 다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일본도 또 괌에 있는 미군들도 전부 다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거는 점차 미국 대선과 함께 또 연동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현 세계 질서 변화 양상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질서 변화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했고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지금 세계 질서 변화의 양상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초산업 사회에서 문화의 발전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세계화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세계화는 결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장서 가지고 공헌을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겠지만은 미국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대로 가면은 미국은 상당히 오래 있어야 붕괴될 겁니다. 워낙 저변에 깔아놓은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 정책은 전부 다 금융 정책입니다. 돈 움직이는 거예요. 금융 정책을 해가지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현대 세계화의 단계에 인류 역사가 그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는 데는 아주 그 세계 금융 경제가 망하는 걸로 의미하니까 그 금융 경제가 망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들고 또 분명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몇십 년 내에 우리가 아는 미국은 지금 상태에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한테 보여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계 질서 변화 이 문제는 저희 그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반도 운명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어떤 대외 정책을 펼칠 것인가, 어떤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남북 관계 문제, 중국 러시아 관계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제가 한 4, 5년 사이에 한국에서 책을 몇 권, 4권인가 5권인가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를 서로 경쟁하던 경제가 둘 다 무너지고 소위 제가 인권주의라는 걸 소개했지만은 이제 그 책을 북한에도 보내고 지금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하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다음에는 어떤 게 올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변화되는 세계 질서 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송 오늘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